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뭐냐, 수능 특강이 이제 두 번째 단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늘 하는 그 부분은요, 레벨 3입니다. 레벨 3이고, 세 문제밖에 없는데, 세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일단 이런 거 나오면 괜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죠. 괜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요 수업을 통해서 좀 두려움을 떨쳐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정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레벨 3 그 3개 문항 중에 마지막에 있는 3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두 문항 정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관련된 문항들 중에서 난이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내용이 생각보다 문제 푸는 과정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이제 가만히 보면 2차 함수가 안 돼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 있죠. 내가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를 좀 안 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이제 진짜 마음 먹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덤비기 시작을 했어. 근데 막 문제를 열심히 풀어. 아니 문제를 열심히 푸는 게 아니라 수업도 열심히 듣고 강의도 막 열심히 듣고 필기도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해. 그래서 와 개념이 다 이해가 됐어. 근데 뭐가 문제야?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1학년 거나 2학년 께 등장했었을 때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럼 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2차 함수 관련된 부분들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지수로그 함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삼각함수 파트라든가 아니면 그 나중에 나오는 수열 파트라든가 더 멀리 봤을 때는 미적분에 나오는 파트라든가 할 때 보면 항상 등장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함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도 하는 중간에 나오니까. 알겠니? 자,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항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그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fx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것을 봤을 때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는 0이 아닙니다. a는 마이너스 1도 아닙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fx는 무슨 함수냐 물어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벙칩니다. A가 막 여기 식이 막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무슨 함수인지 선생님 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F 다음에 뭐예요? X죠? F 다음에 X예요. 그럼 어쨌든 이 자리에 있는 거는 A 값이 바뀌긴 하지만 이거는 뭐야? 실수야, 실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변수 역할하는 건 이 부분이지. 근데 저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x는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지수함수는 x축이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나오든가 아니면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증가할 때는 밑이 어떻게 될 때? 1보다 클 때고 감소할 때는 밑이 어떻게?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때려 죽여도 기본형에선 때려 죽여도 여기에 나와 있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기본형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y는 a의 x제곱과 같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 물론 a의 조건은 뭐 뒤에 있겠지만 그건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알죠?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반드시 누가 있냐?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때 점근선은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x축을 우리가 x축이라고 말을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처럼 표현하게 되면 그때는 y는 뭐라고 쓰게 돼요? 0이라고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x 아래에 뭔가 붙어 있고 여기도 x 아래에 뭔가 붙어 있는 건데 이 뒤에 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일단 얘는 형태는 뭐야?
기본형과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형과 같은 형태로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점근선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걸 할 때 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냐면 사실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기억 있죠, 기억. fx의 문제 보시면 fx의 점근선은 y는 0이다. 이거는 이 형태 때문에 보자마자 고민할 필요가 없이 바로 너는 오라 이러고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런 걸 얘기하냐면 레벨 3라고 위에 써지는 그 타이틀만 보고 이건 내가 못하는 문제라고 접어버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전국에 그렇게 많으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니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말고 제발 좀 쉬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란 말이지. 발상을 전환하란 말이야. 전국에 그렇게 많어. 전국에 그렇게 많으면 생각을 해봐.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 많은 애들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기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냥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야 이런 애들이 전국에 많어 그러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안도의 한숨 쉬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안도의 한숨 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애들을 밟을 수 있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걔네들은 밟고 올라갈 수 있겠다. 내 성적이 충분히 향상될 수 있겠다. 내가 매 년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10명한테 얘기를 하면 생각이 바뀐 애는 2명이나 3명이야. 실제로. 근데 그 2명이나 3명인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3등급 안에는 일단 들어가는 애들이 돼요. 계속 그렇게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 레벨 3라고 해가지고 그냥 접지 말라고 제발.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a가 0 사이면 마이너스 1하고 a가 0 사이면은 그때 f1은 1보다 작습니까? 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지금 뭔 소리냐?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래.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 없어. 왜냐면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일단 지수함수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어요. 왜? x 아래 써져 있는 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기서 잠깐 준비 작업을 좀 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준비를 할 거냐?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요 밑의 자리에 있는 놈을 살짝 잠깐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분석할 때 2차 함수가 쓰인다고요. 제가 2차니까. 그러니까 2차를 반드시 다시 외우고 오라고 하는 거야.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완전 제곱까지 못 바꾸진 않겠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에 엄마야 나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한테 뭐 안 되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거예요. 이거 몸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 내가 4분의 3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이놈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인데 이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좌표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좀 볼까요?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야. a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조금 가까워. 그러니까 요 자리, 요쯤에다가 내가 a 대신에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를 했어. 그러면 0이라고 하는 것은 얘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겠지, 이렇게. 근데 a에다 0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1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냥 내가 요 놈을 갖다가 한글로 밑이라고 얘기해 볼게. 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a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이 노란 그래프가 지금 요 밑을 얘기하는 거잖아. 요 노란 놈이 밑인데 저기 써지는 저 밑이라는 놈이 가장 낮은 부분이 4분의 3이고요.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게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시 4분의 3하고 1 사이야. 미시 4분의 3하고 1 사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다시 쓸까요? 밑이라는 게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어때? 작아. 밑이라는 게. 근데 밑이 4분의 3하고 1 사이라는 거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0하고 1 사이라는 겁니다.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땐 우리가 감소함수라 배웠어요? 증가함수라 배웠어요? 감소함수라 배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범위에서는 fx는 현재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fx는 감소함수구나. 차근차근 생각하시라고. 근데 차근차근 생각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 1 이걸 우리가 비교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게 뭐냐면 a가 뭐든 간에 x에 0 들어가면 지수가 0이니까 무조건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얘를 갖다가 아래쪽에다 놓고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f1과 f0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이게 맞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종합을 해봐. fx는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여기는 x에 0 들어간 거, 여기는 x에 1 들어간 거.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x가 0인 지점이 x가 1인 지점보다 반드시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요때 나오는 y좌표가 f0, 요때 나오는 y좌표가 f1이기 때문에 f0 값이 더 커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얘는 더 크다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 얘는 뭐야? 맞는 거지. 이거를 못 떠올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를 못 떠올리면. 알았어? 이거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갑시다. 디귿으로 가보시면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f-1이 f-1이 1보다 작으면. 근데 요 1도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면 진입한정형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진입한정형 문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역을 이용해서 니은을 풀든가 기역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1이라고 두는 게 아니라 아까 f0이라고 두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f0이면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하려고 해. 요랬으면은 a는 0보다 크다.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얘는 지금 그 무슨 말이에요? 얘는 f-1보다 f0이 더 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있는 상황이라고. 여기 쭉 내려오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0. 그러면 요 지점의 y좌표가 f-1이고요. 요 지점의 y좌표가 f0이라는 상황이라고 가정한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무슨 함수라는 거야? 증가함수라는 거고 이게 증가함수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밑이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1보다 크다는 거죠. 1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라는 게 1보다 크다고 하면 이 이면이라는 게 그냥 요거 이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성립이 되면 a는 0보다 크다가 맞는 거냐고 묻는 거지. 그러면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가 0보다 커야지만 얘가 성립이 돼야 돼. a가 0보다 큰 거 말고 다른 게 또 상황이 벌어져 만드는 게 가능하잖아? 그럼 이건 맞는 게 아닌 거야. 오른쪽에 둘 다 써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눈으로 봐도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1이 넘어갔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고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니네가 이걸 a로 묶어봐. 그럼 이러고 나올 거 아니니? 그럼 얘는 0보다 크니까 a의 범위는 뭐라고 나와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고 나올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디귿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얘랑 얘의 앞뒤 순서가 바뀌었으면 그건 맞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 경우를 빼먹었기 때문에 이건 옳다고 하면 안 돼. 수학에서는 단 하나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면 그건 옳다고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잖아. 그치?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보세요. 진입한정형 문제인데 진입한정형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는 그 킬러 문항이나 중킬러 문항 쪽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나 니은 같은 걸 이용하셔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풀 때 반드시 뭐 써먹어야 되나?
이차함수. 그리고 지금 여기 단어는 함수예요. 함수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그래프를 싫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칠판 정리하고 두 번째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항,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X축이 조금 더 삐져나와야지 모양이 이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도 진입한정형 문항이죠. 진입한정형 문항. 자, 1번 문항에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일단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예요? 진입한정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 디귿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 일단 예외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은 그러니까 항상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기역, 니은은 그래도 좀 생각하기 편하게 주는 편이고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나오는 기역, 니은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한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 이번 문항도 그렇게 풀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래프가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진입한정형 문항이 나왔을 때 소위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직관적 풀이와 근본적 풀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제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직관적 풀이와 대수학적 풀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여기선 직관적 풀이를 말씀드릴 거고, 대수학적 풀이는 뒤에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해결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직관적 풀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될 거고, 사실 이게 직관적 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직관적 풀이라는 건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이런 직관을 우리가 풀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차근차근 봅시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 일단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절편하고 Y절편 중에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내가 문제를 풀 때 좀 구하기 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 정도는 구해놓고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거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인데 x에다 0 넣으면 1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0,1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게 나오는 거를 보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y절편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 y절편은 뭐예요? 잘못 말했지, 그치? 내가 말해놓고 좀 이상하다 느꼈어. x절편이지. x절편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y에다 0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오게 해준 x값은 눈으로 봐도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다. 이거를 먼저 알고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직관적 풀이가 가능해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x1과 x2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 때문에 기억은 보자마자 참이에요. 왜냐면은 문제에서는 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했고 점 Q의 좌표를 x2, y2라고 한 상태에서 x2가 x1보다 왼쪽에 있다고 문제 나와 있어요. 아니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항상 P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오는 게 x1이고 여기 나오는 요 x좌표가 x2가 되는데 여기 써져 있는 1을 기준으로 x1이 왼쪽, x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억은 보자마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옳다고 하셔야 돼요. 전 기억은 따로 안 쓸게요. 기억은 무조건 옳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보면은 y2라는 놈이 있죠? y2라는 게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러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꾸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봐봐. 절편이라는 걸 찾았을 때 왜 그놈을 갖다 유용하다고 얘기하냐면 그 절편이라는 게 일단 보이면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항상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거는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선생님도 알거든. 그런데 그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내는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내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자식들을 엿을 매길까 이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니네들 입장에서는 어렵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할 때는 어떻게 하면 얘를 못 풀게 만들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거를 찾아내서 써먹을 수 있게 할까, 그걸 고민해서 내시는 분들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요 2분의 1이라는 게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등장하냐는 거지. 근데 여기다 하려면 나오지 않냐? 근데 그 일을 내가 찾았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표시해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 거야. 문제 난이도 올리는 방법이 별건 줄 알아? 그러니까 안 준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이렇게 쭉 했어.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1,2분의 1인데 Q점의 y좌표가 y2잖아. 근데 이 y2는 여기 나와는 2분의 1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잖아. 아래에 있으니까 y2라는 것은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 그래프가 저한테 이제 현강 듣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일수록 더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자꾸 거부하든가. 응? 너무 쉽잖아. 기억 니은까지. 그냥 디귿 값이다. 디귿은 x1이 2분의 1보다 크냐고 물었는데 요 x1이 2분의 1보다 크냐 그랬죠. 저는 이제 여기서 직관적 풀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디귿 때문인데, 물론 이제 뒤에 나온 해설처럼 원리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해 볼 거냐면 이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x좌표가 둘이 값이 어때요? 지금 둘 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저는 직관적 풀이 해볼 건데, 보세요. 자, 이렇게 손그면은 여기가 1이고 요 길이도 1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1,1일 거고,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나와. y는 x라는 그래프를 제가 일부러 그렸습니다.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제가 왜 그렸냐면, 보세요. y는 x라는 그래프는 특징이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써먹기 좋은 특징 뭐가 있죠? x값과 y값이 다 어떤 아이들이 모아놓는 거냐? 같은 아이들. 그럼 보세요. 요 점의 x좌표는 제가 x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뭡니까? 아, 요 점의 좌표가 뭐야? x1, x1이야. y랑 x랑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니네가 이렇게 쭝쭝쭝쭝쭝 가봐요. 쭝쭝쭝쭝쭝 가보라는 거지. 쭝쭝쭝쭝 가보다 보면은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의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야. 자, 정합을 해볼까요?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x1, 여기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이야. 근데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야? 2분의 1이야.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야? x1이야. x1이라는 게 나왔을 때 x좌표만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편견. 그건 편견인 거지. 그러니까 뭐야, 보자마자 저기 있는 보라색 y좌표를 보니까 2분의 1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디귿은 뭐 1000입니다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옳은 것은 기억 디귿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직관적 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건 당연히 써먹어야지. 어떻게든 x1과 x2를 갖다 막 숫자로 구하려고 온갖 난리를 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런 거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려고 하는 마지막 문항을 또 한번 이제 칠판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금방 돌아올 거예요. 아셨죠? 자, 너무 금방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3번 문제 가보죠. 자, 아까 전, 이 전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렸냐. 레벨 1이래. 1단원에 있는 그 레벨 3 문항을 말씀드릴 때 문제가 엄두가 안 난다. 왜? 간단한 풀이가 안 보여. 그럼 그때는 뭐야? 직접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라도 해봐라.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NGD 매스. 그렇죠? 자, 이게 왜 할까요? 여기도 있으니까 하는 거야.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t라고 돼 있고 두 개의 곡선이라고 나오는데 두 곡선의 식이 y는 로그 3의 x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y는 로그 3의 x-n이라는 건데 일단 보자마자 내가 느껴지는 거 니네들과 니네들의 관계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켰어. 얼만큼 플러스 n만큼. 근데 n이 문제에서 맨 첫 번째 줄에 자연수라고 돼 있는 걸 보면은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 양수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쪽으로 가겠지, 그치? 자,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y는 t라고 해놓고 만나는 점이 pq 뭐 난리를 쳐놨네 아주 그냥. 그럼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봐야 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번 문제 풀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를 학생들은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가 더 쉬운 문제예요. 왜? 그래프가 없으면 내가 그려야 돼. 근데 내가 그릴 때 잘못 그리면 이건 처음부터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려준 그림이 있을 때 더 편한 거지. 그래서 이 3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래쪽에 배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사실 막 이거 그리는 건 별거 아니죠. 로그 3의 x 밑이 1보다 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 오른쪽으로 올라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얘가 y는 로그 3의 x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여기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1. 이 그래프를 오른쪽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요 노란색 그래프를 저는 y는 로그 3의 x-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0인데 일단 전 얘만 쓸게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y는 t. 그럼 t를 어디다 그려야 돼? 문제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문제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 아닌 실수 t라고 했기 때문에 t값은 절대 음수 쪽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t가 만약에 음수가 가능하면 아래쪽도 그리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선 t가 음이 아닌 거라 했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만나는 것만 저는 표시를 할게요. 네, 요때 만나는 점을 P, 여기를 Q라고 했고 이 점 Q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수직인 직선. 자, 여기는 직각이야. 이 직선이 Y는 로그 3의 X랑 만나는 점이 여기 보시면 R이다. 이렇게 났네요. 수직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n에 들어간 숫자는 1부터 50만 가능하다고 돼 있고 PQ 더하기 RQ. PQ 더하기 RQ가 20보다 커났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이제 좌표를 알아내실 수밖에 없겠네. 좌표를. 자, 그러면 P점 좌표부터 알아내볼까요? P점 좌표. Y가 T가 된다. 여기가 T가 되네. 그럼 여기는 3의 T제곱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럼 3의 T제곱, T다. 자,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Q점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Q점은 너무 쉬워. 왜냐면 이게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의 T제곱 플러스 n, T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R점은 이 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니?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아유, 그냥 넣어야 되겠네. 뭐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나 봤더니 안 되네요. 이 점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t제곱 플러스 n과 같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선분 pq 더하기 선분 rq가 20보다 크게 나왔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PQ 길이는 요 길인데 이거는 그냥 n이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며. 그러니까 이 길이는 그냥 무조건 n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전에 그냥 n이라고 쓸게요. n. RQ는 R점의 y좌표 요 놈에서 Q점의 y좌표 요거를 빼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어. 그냥 해. 자, 3의 t제곱 플러스 n이 아니다.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 r점의 y좌표는 얘잖아. 그치? 그러면 로그 3의 t제곱 더하기 n에서 q점의 y좌표 여기 있다. t. 이걸 했더니 2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걸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래. 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보기 편할까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n이라는 놈이 1부터 50까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뭐가 딱 막혔어. 좀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집어 때려 넣어야 되거든. 근데 범위가 주어지는 게 n 1부터 50까지니까 n 값을 뭔가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괄호 안에 또 있네. 그럼 일단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제 느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3의 t제곱 플러스 n 빼기. 여기가 t가 나오는데 일단 밑을 똑같이 맞춰주자고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는 20 마이너스 n. 그럼 얘가 이제 3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죠. 3의 t제곱분의 3으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로그 3의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n 나눈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20 마이너스 n 됐어요? 자, 그러면은 3을 오른쪽으로 보내봅시다. 이러면 좀 더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놈 있죠, 요 놈. 뭔가 느낌 왔어. 이거 좌표는 지울게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진수끼리 이거 비교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얘기. 그럼 왼쪽에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n이라는 것과 여기는 3의 20 마이너스 n제곱.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기 편할 것 같아. 그리고 t는 0 이상이야. 왜? 문제에서 음이 아닌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값의 개수가 뭐냐는 거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느낌이 일단 있어요. 제 느낌에 일단 들어오는 게 뭔지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를 지금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서까지 NGD라고 그랬죠. 그럼 n에다 1 넣어봐. n에다 1 집어넣으면은 얘는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1이고 오른쪽은 3의 19제곱인데 잘 생각해봅시다. 여기 t자리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3의 19제곱보다 얘가 더 커야 돼. 3의 19제곱보다 얘가 더 크려면 얘가 3의 19제곱 같은 아이가 나와줘야 돼. 근데 얘가 3의 19제곱 같은 아이가 나와주려면 t에 마이너스 19가 들어가야 돼요. 3의 마이너스 19제곱분의 1이 3의 19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건 성립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됐을 때 뭘 봐야 되냐면 1이라는 거는 원래 있는 숫자고 일단 n이 1인 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n 1일 때는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다가 적당한 숫자를 넣었을 때 여기 써진 게 분수 형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는 무조건 커져 버려야 돼. 맞지? 그 숫자를 좀 크게 가볼까? 한 n에다가 10부터 넣어보자. 10. 여기다 10 넣으면 어떻게 돼? 10 넣으면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10이고 오른쪽은 3의 10제곱인데 이게 아무리 커도 t에 0이 들어갈 수 있죠. t에 0이 들어가면 10인데 여기는 11이니까 3의 10제곱 택도 없네. 자, 그러면 n은 10이 안 돼. 그럼 20 한번 해볼까? 20. 그럼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20이라고 써놓으시고 오른쪽은 3의 0제곱이죠. 20이라고 쓰면. 그럼 이거는 뭐야? 1. 무조건이야. 맞잖아. 3의 0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근데 얘가 뭐가 나오든가 얘는 1보다 무조건 크죠. 오. 지금 뭔가 지금 찾았으니까 20 언저리에 뭔가 있을까? 나 아까 10 해봤고 20 해봤잖아. 10 해봤고 20 해봤. 20은 일단 성립이야. 기억하세요. 20은 성립. 그러면 n이 15일 때 볼까? n이 15.
선생님 왜 15 합니까? 아까 11 때 했는데 안 됐는데 21 때 했을 때 됐으니까 어느 지점부터 했을 때 성립이 되는지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 15를 넣었어. 15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15 3의 5제곱 3의 5제곱은 243이니까 택도 없네요. 그럼 15 안 돼. 그럼 15 안 돼. 20, 15, 20 15하고 20 사이에 한 18, 뭐 이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18 쓰시고 3의 이건 뭐야? 제곱 t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일 작은 게 0제곱 그럼 여기는 19 3의 제곱은 9 이건 성립이 되죠. 그럼 18 됐어. 그럼 17 내보자. 17 하면은 1 더하기 3의 t제곱분의 17이고요. 오른쪽은 3의 3제곱입니다. t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작으니까 0.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7은 18. 그럼 여기는 27. 안 되네. 야, 찾았다. 어디부터 그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얘는 18부터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끈기라고. 끈기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거야. 끈기. 알겠니? 그러면 이게 n이 아까 이제 문제에서 힌트가 뭐였어? 문제에 주어진 힌트는 n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가능했었어요? 원래 n이라는 것은 1부터 어디까지야? 50까지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8 들어갔어 얘들아. 근데 n에다 19 아까 넣었을 때 됐어요. 18 됐고 20 아까 무조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18서부터 계속해서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50까지는 무조건 돼. 왠 줄 알아? 여기다 50 넣으면요 이게 뭐가 돼버려? 3의 마이너스 30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분수 형태가 나와. n에 50을 넣었어. n에 50을 넣었을 때 t가 0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1보다는 큰 숫자가 나와버리죠. 부등호 오른쪽이 무조건 분수 형태가 나와버리고 왼쪽은 무조건 1보다 큰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100% 성립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은 뭐야? 18일 때부터 성립되니까 개수 구해달랬니? n이라는 거는 18부터 어디까지야? 50까지인데 우리가 개수 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50에서 18 빼고 하나 더 해주시면 얘가 얼마야? 33개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여기 한 문제들을 보시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번 같은 게 만약에 지금 한 문항이에요. 3번 같은 게 만약에 수능에 출제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29번이나 30번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항이 배치됐다라고 한다면은 21번이나 20번 문항에 충분히 배치될 수 있다고 보고요. 첫 번째 문항은 4점짜리에 배치될 가능성은 크지만 쉬운 4점짜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태까지 수능 경향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프 일단 여기 레벨 3에서 여기 두 번째 따는 레벨 3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생각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지금처럼 그래프가 없는 문항이 더 어려운 문항이다. 방금 전에 했던 문항처럼 그래프가 있는 문항이 어떤 문항 더 쉬운 문항. 그러니까 뭐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부감을 빼버리라고. 알았어? 빼버려. 그거 안 빼면 절대 성적 안 나요. 이건 진심이야. 상위권 학생들한테 나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마음속에 있는 이 거부감을 빼버려야 돼요. 한 번에 안 돼. 근데 하다 보면 돼. 알겠니? 하다 보면 돼.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문제에다가 서열화를 시키지 마. 레벨 3에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못하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집 이름 걸어만 나면 안 되잖아. 상중하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집이에요. 한 문제 위에 상중하 표시. 도대체 누구 기준으로 상중하를 표시하는 거야? 그 문제를 풀어보기도 전에 애들이 그걸 보고 쫄게 만들어. 나는 그런 문제집은 굉장히 안 좋은 문제집이라고 봐요. 뭐 이렇게 앞쪽에다 시험 문제 모아놓고 중간 레벨 모아놓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중간 레벨 모아놓은 안에다가도 왜 상중하를 나눠놓냐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좀 이렇게 수학이 두려워한다거나 성적이 많이 안 오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 보자마자 일단 어떻게 접어. 그러면 이제 풀다 보면 어떻게 돼? 남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너무나 잘 해왔던 완전 기본 문항. 그럼 그거 풀면서 동그라미 쳐주면서 이러면서 이제 희열을 느끼고
욕할 뻔했네. 하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못하는 게 나왔을 때 더 미친 듯이 달려. 알겠니? 몇몇 아는 친구들은 있죠. 제가 제일 안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수학적인 머리가 없는 인간 같습니다. 절대 안 믿어. 왜? 내가 어렸을 때 수학을 못 해봤기 때문에. 두 번째, 선생님, 저는 머리 IQ 같은 게 낮아서 저는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절대 안 믿어요. 왜?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형당 듣는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IQ 2자리가 서울대 갔다고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못합니다. 나는 원래 안 됩니다. 레벨 3는 내가 원래 못합니다. 하지마. 알았어? 하지마. 알았죠?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오픈 카카오를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좀 창피해서 이제 못 물어보는 것들도 있잖아요. 대학교 입시도 있을 거고, 뭐 연애 상담, 저 그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연애 상담 굉장히 잘하고요. 부모님과의 갈등,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시 관련된 진학 지도, 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뭐, 과 진로 같은 거 이제 잘 못 정하겠다. 어떤 걸 이제 참고하고 싶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런 것들 나중에 받아서, 따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번에는 3단원에 있는 레벨 3 문항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